마크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닥터와 스크럽이 얼굴 피부를 망치는 이유. 예쁜 피부결 좀 갖고 싶어요. 뽀얀 피부 어떻게 가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안 이후에 닥터나 스크럽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이 행위들이 오히려 내 피부에 악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피부는 평균 28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턴오버가 된다고, 재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나는 내 피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죠. 어릴 적에 다들 경험 있으시죠? 이 묵은 때를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욕탕에 가서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왔다가 이 장인이 손수 만든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 때를 벅벅벅 문대는데 피부 표면이 과하게 마찰이 일어나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었을 테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럽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자주 하면. 그래서 이틀 내지 한 3일에 한 번 꼴로 얼굴에 묵은 때를 벗겨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스크럽을 했었는데, 결과는 어땠냐? 아주 순하디 순한 화장품만 발라도 따가워서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닥터와 스크럽이 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바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닥터입니다. 닥터를 우리가 왜 꾸준하게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닥터의 배신,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닥터는 세안 후 피부 겉면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닦아내거나 유분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아무리 꼼꼼하게 세수를 해도 피부에 노폐물이 남을 수 있어 닥터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닥터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 한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닥터 방법은 피부 표면의 일부 각질층을 정리하고 피부 표면의 노폐물이나 유분 정리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닦는 행위나 도구에 의한 마찰로 인해서 모공 주변에 자극이 되거나 염증을 일으켜 오히려 모공을 막거나 분비물 배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피부에 안면 홍조가 있거나 혈관 확장과 같은 실핏줄이 많은 사람,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알레르기 등에 의해 민감한 사람은 닥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도 함께 해줬습니다. 자, 특히나 닥터 용도로 출시된 스킨 패드, 토너 패드 등도 마찬가지인데 성분이나 제품에는 문제가 없지만 화장솜이나 패드 자체의 마찰로 인해 피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일 또는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왜 닥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굴 피부 위에 사용했던 화장솜에 곰팡이 세균 득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일 미표시 제품도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피부결을 정돈할 거야,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닥터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피부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스크럽은 왜 위험하냐? 얼굴에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스크럽 썼는데 더 심해진 이유는? 본문 내용을 보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은 본래 피부 겉에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온 것이다. 건강한 피부라면 세포가 생성되고 각질돼 탈락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피부 상태가 나빠지면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피부에 남게 되는 것이다. 마치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얗게 일어난다. 이러한 각질을 방치하면 피부가 나빠 보일 뿐 아니라 모공을 막아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링이나 스크럽제 등을 사용하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각질은 스크럽이나 필링을 하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피부 각질 세포 사이에는 피부 지질, 기름층이죠. 지질이 채워져 있다. 특히 각질이 잘 생기는 건성 피부는 이 지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피부 바깥층이 들뜨고 하얗게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
스크럽이나 필링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지질막이 더 제거돼 피부 건조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행동들이 얼굴 피부에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똑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동향 분석해서 유한대학교 의료뷰티학과 교수님과 건의항대학교 글로벌 의료뷰티학과 교수님 손효정, 유선희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논문 내용입니다. 논문 내용 중에 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 및 고찰,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에서의 발췌를 한 건데요. 피부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 거주지역, 환경 오염 수준, 일상적인 활동 수준, 개인 위생 등과 같은 개인의 환경 요소, 음식 선택, 스트레스 수준, 약물 복용 등의 개인의 식습관 및 생활 방식이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상호작용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유익균에 의한 작용은 패턴을 인식하는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을 형성, 피부 생리를 유지하기 위한 뚜렷한 지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에 공생하는 포도상구균은 면역 반응 경로를 활성화시켜 면역 장벽을 강화하여 병원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토-라이크 리셉터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상처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피부에서는 면역 체계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강력한 병원균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재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병원균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피부 방어막이 무너지고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세안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얼굴 피부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자극을 주면서 예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팁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세안하실 때요,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박박박 뽀득뽀득뽀득뽀득 소리가 나야지 깨끗하게 씻는 느낌이 좀 들어서 강하게 닦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푸푸 세안법을 권장을 드려봐요. 푸푸 세안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흐르는 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을 씻어줄 때에 코로 숨을 내쉬어주시면서 거품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 거품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얼굴에 자극도 크게 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안 이후에 얼굴에 홍조나 건조함이 좀 덜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휴지나 그 외 부드러운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클렌징 티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쓸어내듯이 닦아주시는 건 최대한 피해 주시고 꾹꾹 눌러주시면서 닦아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의 보습 및 진정을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실 때요, 우리가 펴서 바른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펴서 바르는 것도 괜찮지만 팩처럼 두껍게 발라서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결국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미생물층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 질환이나 피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행동들, 안 좋은 행동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나만의 균형 잡힌 습관,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